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37번부터 39번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쪽, 1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두 편 배워보는데요. 먼저 작품 분석하기 전에 문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은 두 개의 시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로서 두 개의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용상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이요. 자, A와 B, A도 나고 B도 나인데요. 그 A의 나와 B의 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답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 이제 9번입니다. 보기는 나를 읽고 그 문정의 비망록이라는 시를 읽고 쓴 학생이 쓴 글이다. 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요것은 힌트가 돼요. 근데 다만 이 중에 하나가 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시를 분석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문정이 님의 비망록을 읽었다. 이 시는 크게 과거형을 사용한 1, 2형과 현재형을 사용한 3, 4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1, 2형이 과거형이고 3, 4형이 현재형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니은 1년에서 화자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음을 이야기한다. 2연에서도 화자는 허물이 없는 삶을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소망과는 반대로 허물을 내보이고 말았다. 3년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1, 2연에서 가졌던 소망으로 본다면 화자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별처럼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연에서처럼 허둥거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나의 시를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 시인의 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성찰의 시인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냐? 이것은 참된 자의 상실입니다. 참된 자를 상실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계속 가보죠.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여기서 주머니는 뭘 의미하죠?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길에 나아간다. 이제 자아 탐색을 뭐한다?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2연 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여기서의 돌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예, 이거는 세모칸으로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밑줄 치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참된 자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물로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돕니다. 그러니까 돌담을 끼고 갑니다라 그랬죠. 돌담을 끼고 간다. 계속 길과 뭡니까? 평형 상태인 돌담이에요. 평형을 이루는 돌담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담은 세문을 굳게 닫아. 세문. 네, 세모칸 치시고요.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세문을 굳게 닫았다라 그랬죠. 세문을 굳게 닫았다라 그랬는데 이 세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 세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문을 굳게 닫아져 있다라 그랬죠? 지금 이 세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자아를 찾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닫은 쇠문을 굳게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절망적인 상황, 즉 자아가 단절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림자, 이것도 뭡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이것을 첫 번째는 화자의 그림자로 보는 경우. 화자의 그림자로 볼 경우에는 화자가 고뇌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을 쇠문의 그림자로 볼 경우. 쇠문의 그림자로 볼 경우에는 이것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그림자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아가 단절된 암울한 상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길은 길을 탐색하는 것, 그러니까 길을 찾기 위한 것,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자아 탐색의 길은 곧 뭐예요? 삶의 여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은 곧 뭐냐? 자아 탐색의 길이다.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부끄럽게 푸르다. 왜 푸르냐? 자아 성찰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자, 그럼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게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이 하늘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하늘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매개체예요. 성찰의 매개체. 푸른 하늘을 보면서 반성하는 거죠. 아, 내가 자아 성찰을 게을리 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죠. 다 지금 마이너스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 세모를 쳤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그림자, 세문, 그리고 돌도 세모칸, 예, 돌도 세모칸 다 쳐야 되겠네요. 세모칸 다 마이너스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걷는 것은 담 저쪽이라는 게 뭡니까? 이상향. 내가 가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곳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나는 무슨 자? 참된 자, 진짜 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여기에 나는 뭐냐? 현실적 자. 자,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자아회복의 다짐. 자아를 꼭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아회복에 대한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문정희 시인의 비망록 가보도록 하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플러스 사람, 즉 이타적인 사람이겠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라 그랬지. 이건 바람이죠. 신바람이 아니라 그냥 바람입니다. 이상. 그런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기적인 사람 되고 말았다. 이것은 뭐가 돼요? 실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기도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가난한 식사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긍정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밤은 무슨 시간입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즉 자아 성찰의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일기를 쓰는 사람.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뭐하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것도 뭡니까? 이상이죠. 바람.
구겨진 속옷 내보이듯. 구겨진 속옷 내보이듯. 허물만 내보이는. 이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 이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고 말았다. 이건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거. 실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억으로 묶었던 부분이 그 니은은 어디로 묶냐? 되고 싶었는데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숙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성숙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숙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니은 별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없지만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돌처럼 아프다. 왜요? 자책하는 거예요. 왜?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책하면서 이렇게 한 생을 버둥거린다. 왜 버둥거리냐? 그래도 이타적인 사람, 즉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이고 그리고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갖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바람을 이 비망록이라는 시에서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유사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유사시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 둘 다 반복하고 있어요. 가나 둘 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가에서는 뭐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돌과 돌 이런 거 반복하고 있고, 나에서는 되고 말았다 싶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화제의 의지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2번 상징적 시호 사용하고 있죠. 뭐 쇠문, 그림자, 돌, 하늘. 그리고 나에서도 뭡니까? 뭐 허물, 그리고 기도, 밤, 별,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상징적 시호를 있는데 현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3번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 어조의 변화는 둘 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4번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죠. 성찰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가에서는 이상적 자아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 나에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 나타나고 있죠. 선명한 색채 대비는 둘 다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38번 A와 B를 중심으로 C의 내용을 파악한 거. A는 무슨 자? 이상적 자고요. B는 현실적 자. 적절하지 않은 것. A를 찾는 것이 B의 삶의 목적. 그렇죠. 이상적 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 자의 목적 맞고요. A. 풀한 폭이 없는 길을, B는 긴 그림자 드리운 길. No. 지금 현실적 자가 둘 다 풀한 폭이 없는 길과 긴 그림자를 누가? B가 걷고 있다.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A와 B는 굳게 닫힌 세문과 돌담으로 인해 만나는 거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는 세문과 돌담으로 인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만나는 거 쉽지 않고, B가 주머니를 더듬어 찾으려고 한 것은 결국 이상적 자 맞고요. 현실적 자아가 길을 걷는 동안 담 저쪽에 있는 이상적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39번의 보기를 통해서 문정희 시인의 비망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받았죠. 자, 봅시다. 이 시는 크게 과거형 1, 2연과 현재형 3, 4연. 1, 2연과 3, 4연이 현재형이 맞습니까? 1, 2연 그랬는데 맞죠? 그렇게 되고 말았다. 3, 4연 허둥거린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번은 맞습니다. 왜냐면 1, 2연에 되고 싶었는데 되고 말았다라는 과거형 했고, 그리고 허둥거린다 이거 맞고요. 1번
예, 맞고요. 2번 1년에서는 화자가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맞고요. 3번 디귿 2연에서도 화자는 허물이 없는 삶을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소망과 반대로 허물을 내보이고 말았다. 허물 내보인 거 맞지요? 3번도 맞고 4번 화자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별처럼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별처럼 박혀있다. 별처럼 박혀있다. 그러면서 돌처럼 아파서 박힌 별이 돌처럼 아프다라 그랬죠. 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 그리고 아픔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에서 허둥거린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맞고요. 자 근데 리을 보세요. 리을 앞에 3년에서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1, 2년에 가졌던 소망으로 본다. 소망으로 봤을 때 돌처럼 박혀있다라는 건 그 소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뭡니까? 자책이에요. 소망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 37번부터 39번 문제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거 현대시를 분석하는 것은 상정태를 통해서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사고의 오류를 반드시 수정 보완하시고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